안녕하십니까. 설채윤 성형외과입니다. 암면문각을 얘기하게 되면은 무섭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그거는 아마 출혈이겠고, 두 번째로는 아마 신경이 손상돼서 얼굴에 마비 증상이나, 세 번째는 뼈 문제 있어서 뼈가 불류압이라든가 뼈가 결손돼서 없어졌다든가, 또는 이런 수술로 인해서 외형상 가장 큰 문제점인 볼이 처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광대뼈 수술에 대해서 좋은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부작용 사례를 보여주는 CT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CT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 CT는 일단은 정면에서 보여지는 CT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면에서 보여지는 CT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면에서 보여지는 CT는 지금 이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자르고 여기다 지금 새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정면에서 보면은 아까 그 잘랐던 이 라인들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는 이런 CT를 보여주면서 뼈 잘 붙었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뼈가 잘 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나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의학적인 그런 내용을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측면에서 보면 이 측면이 요 뒤에와 앞에 잘랐던 이 라인이 굉장히 일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일단은 뭐를 뜻하느냐, 광대에서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뼈는 잘 붙어 있대. 양 옆에 뼈가 납작하니 측면에 옆광대가 들어가서 납작하니 변해 있다. 이걸로 봐서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직사각형처럼, 즉 말머리상처럼 쭉 길어 보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서 봤을 때에 이 지금 턱뼈를, 앞턱뼈를 잘라서 앞으로 좀 이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동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를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턱은 전혀 수술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음 방향에서 볼게요. 다른 방향에서 봤더니 아까 정면에서는 보았을 때 광대뼈가 완전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뼈가 딱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얗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개인 성형외과나 또는 치과 같은 데서 찍는 CT예요. 이런 CT는 아무래도 해상도, 즉 말해서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금 핀으로 나사로 이렇게 해서 고정해 놓은 것도 또렷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여지기는 보여지는데 또렷하게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 보는 그런 CT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수술 상태는 뒤에다가 이 나사나 금속판으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들어간 상태가 고정되어 있고, 이 뼈는 이 고정 부위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류압으로 떨어져 있다. 그리고 측면을 봤더니 각에서부터 앞턱으로 이렇게 길게 쭉 잘라놨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이렇게 길게 잘랐지만 각을 살린다고 해서 잘랐겠죠. 잘랐지만 여러분들 아까 뒤로 가보면요, 정면에서 보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후면에서 봤더니 측면에서 보니까 잘라준 게 보여요. 결국 밑에 뭐냐, 턱뼈에 이 좌우 폭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 바닥에 붙어 있는, 이렇게 연필처럼 붙어 있는 뼈만 똑 떼버린 거예요. 즉 말해서 이 거대한 양동이에 밑에 받침대가 있다면 받침대만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 받침대를 뗐다고 해서 이 뼈가, 턱뼈가 이렇게 좌우 폭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턱뼈를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모습을 박아놓거나 이런 데처럼 꺼진 곳에 계단 모양으로 해놓거나 그랬을 때에 좀 불편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데 이렇게 튀어나온 쪽에서는 피부가 압박을 받으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은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냐,
턱뼈가 이렇게 아래 턱선만 길게 잘랐는데 정면에서는 변화가 없구나. 또 측면에 광대뼈로 봤더니 정면에서는 잘 붙어 있었지만 이 측면에서 보았더니 뼈가 이렇게 불류합이면서도 당연히 이게 들어가고 이게 그대로 있었을 거니까 이거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꺾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술의 상태에서는 또 볼이 처짐도 나타나겠죠. 반대 방향을 보면 반대 방향에서는 조금 더 뼈는 잘 붙어 있어요. 잘 붙어 있고 이 아래 턱뼈를 이렇게 붙어 있는 턱선 끝에 붙어 있는 턱선 밑에만 이렇게 잘라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턱뼈를 밑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그 턱뼈를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광대뼈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아까 잘랐던 거.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이 본체는 그대로 있고 여기 잘랐던 이것만 쏙 들어가니까 여기가 당연히 계단처럼 꺾이겠죠. 얼굴에 가서 이렇게 꺾이는 게 뼈가 꺾이거나 계단처럼 나타나면 이런 데 가서 살이 빠지면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데 보면 광대뼈가 앞에 45도 부위에서 여기는 들어갔는데 여기 일부가 이렇게 붙어서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면에서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고, 다만 얼굴이 길어진 것밖에는 측면이 납작해지니까 얼굴이 길어진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얼굴이 처지는 것, 그것이 정면에서 보는 효과고, 턱은 이 사각턱에서 앞턱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완전히 똑 떼어버리듯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 뼈는 이렇게 보여지는 뼈인데 여기 밑에서만 이렇게 똑 떼어버린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여기 뼈에서만 밑에 이 부분만 똑 떼는 거예요. 그렇게 떼어놨더니 어떤 현상이 오느냐, 여기를 덮고 있는 아래 턱선 라인 이런 거죠. 이런 지금 여기를 덮고 있는 게 여기 이 부분이었으니까 이걸 딱 잘라서 이렇게 뚝 떼놓고 보니 안쪽에가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이는 뭐냐면 치아 뿌리라든가 임플란트의 그 뿌리 쪽, 나사 쪽, 그쪽이 지금 들어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단단한 여기 뼈가 없어져 버렸으니 건강한 치아는 그래도 그 주변에 치아라든가 여러 가지 결합 조직들이 붙어 있어서 서로 간에 조금 의지가 된다고 하나, 결론은 치아에서도 좀 더 문제가 나중에는 생긴다. 왜? 밑에서 씹거나 이에 힘을 줄 때 밑에서 받쳐주는 단단한 뼈가 있어야 되는데 아래 턱선을 이렇게 다 잘라버렸으니 뭐 받쳐주는, 서포트해주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이게 바깥에 선 라인입니다요. 바깥에 선에 그 피질이거든요. 하얀 것들이. 이쪽도 하얀 것들이 바깥에 피질이에요. 바깥에 피질, 즉 여기와 여기의 그 직경, 다이아미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밑에만 잘라냈으니 이 턱의 폭이 좁아질 리는 없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앞턱에서 이 아까 그전 사진에서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앞턱에서 좁히는 수술을 했잖아요. 티절골로. 그렇지만 여기 티절골로 좁혀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턱의 뼈는 좁아진 건 없습니다. 다만 티절골로 해놓으면 앞턱이 좀 뾰족해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타난 건 없습니다. 이 환자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광대뼈 수술 상태도 예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얼굴형도 어색하거나 아예 수술하기 전이 훨씬 낫다는 그런 얘기나 듣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턱뼈에서도 사실은 좌우 폭이 줄어들지도 않는 밑에만으로 뚝 잘라내니까 결국은 턱뼈가 약해진다. 실제로 턱뼈는 그다지 이가 박혀있는 치조골 부위에 뼈가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실제로 턱뼈로서 강도로서 서포트해주는 기능으로서 턱뼈는 사실 굉장히 폭이 좁아요. 뭐 1cm나 되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래 턱선에서 또 턱뼈 중에서 제일 단단한 뼈가 여기 잘려져 나간 여기 뼈거든요. 여기 뼈 다 잘라내버리고 나면 저 수술은 결국은 치아에도 건강한 치아 유지나 임플란트 유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을 할 때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수술을 할 때 또는 올바른 수술을 할 때 또 항상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게 출혈이에요. 근데 출혈은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과다 출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수술한 의사의 테크닉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정말 깔끔하다라는 표현은 결국 뭐냐, 첫째는 피가 안 나오면, 수술하면서 피가 거의 안 나와야 돼요. 이렇게 피가 안 나오게 되면 수술할 때 뼈를 자르거나 뼈를 잘라서 안으로 줄여서 재배치하거나 이런 과정을 할 때 굉장히 차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두르지도 않고 차분하게 하면서 딱딱 맞춰서 잘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깔끔한 수술은 결국 수술 결과도 좋고 또 수술 이후 환자가 지내는데도 훨씬 좋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회복 기간 동안에 환자가 정말 편하게 지내면서도 수술 결과는 갈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수술할 때는 가장 외과 의사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일단 1번 출혈을 정말 컨트롤 잘하는 의사가 베스트 닥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신경 손상이에요. 이 신경 손상은 큰 혈관의 손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해줘야 되는, 잘 케어를 하면서 케어풀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이런 신경 손상이 나타나면 결국은 얼굴에 마비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까지 지켜본 환자로는요, 대개 입안으로 광대뼈를 하고 입안으로 다시 볼을 넣어서 뼈를 갈고 이런 과정을 하다가 눈밑 근처로 지나가는 신경을 손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눈 밑에 뺨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사되는 경련 같은 현상을 눈을 감을 때 나타나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렇게 눈을 감을 때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는 모르는 거죠. 왜? 경련과 동시에 자기도 눈을 감으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일부러 가르쳐 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환자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기를, 그거는 입안으로 광대뼈를 축소할 때 톱날이 또는 뼈를 가는 버가 주변에 그 위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손상이 올 때 당신처럼 눈 밑에 경련이 눈을 감을 때 동시에 싱크로너스하게 탁탁 이렇게 경련이 오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흔한 입안 광대 축소 수술의 부작용 같아요. 그 다음에 턱뼈를 수술할 때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개를 할 때 또 중요하고, 두 번째 앞턱을 수술할 때도 중요하고, 이 앞턱을 수술할 때는 여기서 신경이 올라와요. 근데 신경이 그냥 쭉 올라온 게 아니라 입술 속으로 부채살처럼 쫙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딱 올라왔다가 그 줄기에서부터는 부채살처럼 쫙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채살처럼 퍼진 곳일수록 말초신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초신경 부위를 입술을 절개할 때 딱 끊어버리면 그 신경 부위에만 감각이 두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경 손상을 꼭 피해야 되고, 그 사각턱 수술을 할 때는 특별하게 신경에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 이제 턱뼈를 이렇게 자를 때 보통 앞턱에 여기 신경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뼈에 대한 부작용인데, 이런 부작용이면 안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정도는 괜찮다, 시간 되면 어느 정도 이 사이에 뼈는 아니더라도 섬유질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뼈를 수술하는 뼈의 개념에서는 분명히 부작용이에요. 뼈 수술하는데 안 붙어갖고 있는 뼈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볼처짐을 가장 많이 염려를 합니다. 볼처짐이라는 것은 이 뼈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뼈가 피부를 향해서 딱 이렇게 밀고 있을 때는 바깥 피부가 어떻겠어요?
팽팽하겠죠? 그런데 이 뼈가 푹 꺼져 들어가면은 이 뼈가 받쳐지고 있던 이 근처에 뺨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 얼굴 살들이 같이 꺼져 버릴 거 아니에요. 푹 내려가 버리니까. 그럼 내려가면 어떻겠어요? 헐렁헐렁 뭐 이렇게 뭐 되겠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거예요. 그게 볼처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입안으로 광대뼈를 절개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술을 또는 이런 수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수술의 결과를 이제 수술 병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수술 끝나고 나면 뭐 잘 됐다, 잘 붙었다 이런 소리만 듣겠죠. 그래서 이 수술이라는 것은 개인 병원에 이렇게 CT나 엑스레이 CT를 갖고 있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도 누가 내 것 잘못한 걸 얘기해 줄 의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잘못했다 들어 잘 됐네, 뭐 잘 붙었네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CT를 수술했던 병원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데서 찍을 때는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측면 장면뿐만이 아니라 정면 장면 이런 걸 모두 다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어서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항상 객관적으로 하는 검증이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저처럼 수술 내용을 이렇게 완전하게 오픈시켜서 설명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저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의사도 있겠죠. 그래서 수술은 항상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나중에 안심하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광대뼈 수술을 할 때 또는 사각턱 수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안면윤곽 수술에서 맞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작용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